안녕하세요. 오늘도 설거지 깨끗하게 잘했고요. 오늘은 저의 지인이자 구독자님이신 분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관심도 있었고 조금 찾아보기도 했었어가지고 그거랑 조금 제 의견까지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젊은 세대들 되게 지금 불만이 많죠. 2030들은 조금 낼 돈은 더 많아지고 받을 돈은 없거나 엄청 적거나 이런 좀 미래가 그려지다 보니 확실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젊은 국회의원분들도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자료를 사실 봤어요. 보니까 30살 기준으로 낼 돈, 받을 돈, 그다음에 50살 기준으로 낼 돈, 받을 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던 게 30살은 1억 7천을 내야 되고 3억 1천만 원을 받는데요. 그다음에 50살은 1억 4천을 내고 3억 6천을 받는데요. 이거 보면 이제 50살은 30살보다 3천을 덜 내고 5천을 더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조금 많이 불만이 생길 만하죠. 네. 공정하지 않잖아요. 2030은 공정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내야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의견은 사실 제대로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또 보험료율 여태 저희가 9%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13%로 0.5%씩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은 40%에서 43%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고 한 번에 올린다. 이것도 조금 불공정하다. 이렇게 많이 좀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세대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금 개혁 드디어 해냈다며 박수치고 그러니까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들 뭐 국민연금 없애자 아니면 뭐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가입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자는 안 줘도 된다. 제발 원금만 내놔라. 뭐 선택 가입으로 바꿔라. 뭐 이런 내용 되게 댓글이나 뭐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런 거를 솔직히 해줄 리가 없죠, 위에서. 그런 기대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저희는 얘기만 하는 거고 푸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나 하고 찾아보긴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좀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험료율 1%가 소득 대체율의 한 3.3%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1% 내면 3.3% 받는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를 내면 43% 정도가 뭐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 근데 숫자만 이렇게 문제가 없지. 이제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여태 쌓아온 빚, 그러니까 추정된 빚으로는 한 1,700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없애야 되나 했더니 원금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그냥 빚을 갚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는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물가 인상을 이렇게 쫙 올라가면 뭐 연금 수령액도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없애는 거죠. 그래서 받을 돈을 뭐 동결하거나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도입하면 기금 고갈되는 시점을 한 15년 뒤로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가 이제 빚을 갚는다 했는데 재정을 사실 투입해야겠죠. 뭐 저희가 이걸 사실 1,700조라니까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매년 이제 국고에서 GDP의 한 1% 정도 국가 총 생산량의 한 1% 정도를 투입하면 이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GDP를 좀 투입하는 나라가 있나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하시기론 안 하는 국가를 찾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뭐 일본, 독일, 프랑스 뭐 여러 개 있는데 일본은 한 20% 정도 투입하는 것 같고 독일이 한 25%, 프랑스는 뭐 그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국고를 좀 투입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개혁
연금 개혁 관련해서 좀 보니까 아, 이런 현실적인 게 있구나 하고 찾아보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젊은 국회의원들도 막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60세 이상이 내는 연금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으로 투입하자. 그리고 국민연금 운영비가 한 5천억 정도 든대요. 1년에. 근데 이거를 이제 현재는 국민연금에서 빼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빼지 말고 국가에서 그걸 충당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발의하겠다라고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금 초고령 사회죠, 저희는. 그래서 표가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다 이득이 되는 걸 추구하겠죠, 인간은 다.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도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결국 다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좀 젊은 세대들 의견 반영 안 해주고 그렇게 좀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는 그런 눈이 밝으신 윗분들이 잘 안 계시다는 게 조금 아쉬운 현실이죠. 그럼 이제 이걸로 또 저희는 사회에 탓을 좀 해야 되냐라고 하면 물론 탓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탓만 하면서 불만만 쏟아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개인으로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겠죠. 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정치에 젊은이들이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도 이런 관련해서 뭐가 나오면 투표든 뭐든 잘 참여해보고 뭐 이것도 어려우면 본인 상황에서 본인의 노후를 잘 설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투잡, 쓰리잡도 많잖아요. 예전에는 뭐 원잡으로도 충분했다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이 작은 돈이라서 월급이란 게.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노력으로 좀 일궈서 추후에 연금 받으려는 노력도 좀 시도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저는 개인으로서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건강한 마인드라고도 생각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국민연금 젊은 세대가 확실히 불만을 가지고 억울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얼른 정신 차리고 유치하게 그만 싸우시고 몇몇 분 진짜 똑똑하신데 몇몇 분은 되게 유치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도 TV나 유튜브에서 봐서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 얼른 정신 차리고 그런 거에 좀 눈이 밝으신 분이 나오면 좋겠고 또 개인으로서는 마냥 사회 탓, 정부 탓만 하면 달라지는 거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노후를 위해 뭐 투잡이든 투자든 이런 걸 노력하려고 시도하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억울하니까 좀 낸 거는 좀 받을 수 있게 위해서 잘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한 번만 딱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